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사주가 네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데, 자, 연월일시 네 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네 기둥 외에 이 네 기둥 외에 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사주마다. 그것이 뭐냐면 태원이라는 것과 명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태원하고 명궁까지 하면 기둥이 두 개가 더 나오거든요. 이 태원 명궁은 사주에 없는 글자를 찾을 때는 태원 명궁에서 많이 찾습니다. 즉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원의 지장간 속에 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태원 명궁에 없는 글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태원 명궁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자, 사주 연월일시 내 기둥은 그냥 드러나 있는 요소고, 태원 명궁 두 개는 이제 숨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넷은 무대에 딱 올라와 있고 요 둘은 무대 뒤에 숨어 있다. 자, 태원 목이 아예 없는데 태원이나 명궁에도 없는 것과 거기에 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의 기운을 쓰고자 하는데 아예 없으면 아예 쓸 생각 자체를 못하지만, 여기라도 있으면 좀 귀찮지만 좀 꺼내 쓸 수 있겠죠. 창고에 깊숙한데 보관되어 있는 물건은 좀 쓰기 귀찮아서 그렇지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이 들어오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 자, 태원은 어떻게 구하느냐? 태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태자가 입태된단 말이죠. 입태된 달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입태된 달. 보통 우리는 임신기간을 9개월로 보죠. 그래서 월주에서 9개월을 위로 과거로 올라가면 태원이 됩니다. 자, 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사실 제 사주는 보면 요 세 개, 요 자까지 수, 기, 술은 토고, 신유는 금인데, 신유수 방화보로 여기 전부 다 거의 금기운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목화가 아예 없죠. 술 중에 정화가 있죠. 지장간에 요 화기운이 있죠. 근데 목이 아예 없죠. 자, 제가 태원이 개해입니다. 자, 제가 태원이 개해인데 개 속에 간목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저는 태원 속에 이렇게 간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기운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자, 태원은 어떻게 구하느냐? 태원을 구하는 방법, 제가 임신이죠. 임신부터 과거로
9개월을 가면 개해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찾는 방법은 월주를 딱 보고 지지는 플러스 3을 하고, 즉 신 다음에 유술해 플러스 3이 되죠. 그리고 천간은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하면 개가 되죠. 그렇게 해서 개해가 천간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태원이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 명궁을 찾는 방법인데, 명궁은 지지를 찾습니다. 자, 명궁의 지지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건 이제 조금 수학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명궁의 지지를 찾는 방법은 월과 실을 가지고, 자, 월과 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명궁 찾는 방법 일단 볼게요. 인부터, 자, 1월이 인월이기 때문에 인부터 봅니다. 1, 2, 3, 4. 자, 항상 명궁은 1에 봅니다. 자, 그러면 월지가 뭔지 찾고 시지가 뭔지 찾습니다. 그래서 월지 수 더하기 시지 수를 하면 거기서 이걸 14에서 빼기를 합니다. 또는 이 수가 14보다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14에서 12달인 12를 더한 26에서 빼기를 합니다. 자, 14를 넘지 않으면 요 공식을 쓰고 14를 넘으면 요 공식을 씁니다. 그리고 14가 되더라도 요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 거를 볼게요. 다시. 자, 저는 신의, 자, 신은 자시죠. 자, 7과 11이 월지수 시지수죠. 그러면 7 더하기 11 하면 얼마입니까? 18이죠. 이건 26이, 자, 14를 넘었기 때문에 26에서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26 빼기 18을 하면 8이 되죠. 그럼 8은 뭡니까? 유죠. 저는 명궁이 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뭐 인월생이다. 이 사람이 뭐 해시생이다. 명궁 찾아볼까요? 자, 인은 1이죠. 해는 10이죠. 11이죠. 그런데 14를 안 넘으니까 14 빼기 11 하면 3이죠. 그럼 명궁은 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명궁을 찾습니다. 자, 각자 자기 사주를 가지고 태원 명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궁은 지지는 이렇게 찾는데 천간은 어떻게 찾느냐? 명궁의 천간은 월의 천간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제가 기유년생이죠. 기유년의 신월은 임신월이죠. 자, 전에 시와 월의 천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유년의 명궁이 유다. 자, 기유년의 6월은 개유월이죠. 자, 그래서 저는 명궁이 개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명궁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사주를 한번 보면, 자, 태원은 개해고 명궁은 개유가 되죠. 자, 이렇게 태원 명궁이 찾아지더라. 그런데 명궁을 찾을 때는 이제 조금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뭐냐 하면 24절기와 관련된 건데, 명궁에서는 24절기를 조금 다르게 적용시킵니다. 즉 말해서 이 지지를 조금 다르게 적용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월이 입춘에서 경칩 사이죠. 이 중간에 우수가 있죠. 그런데 명궁을 적용시킬 때는 월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태어난 날짜를 딱 찾아서 중간에 이 절기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수보다 전에 태어나면 인인데 우수보다 뒤에 태어나면 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봐야 되느냐면 12지도를 딱 봤을 때, 자, 한번 그리 볼게요. 자, 12지도 알아보겠죠. 지금 입춘 경칩이죠. 중간에 우수 있죠. 그런데 명궁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을 입춘과 경칩 사이로 볼 게 아니라 절기를 반을 이렇게 틀어서 대한과 우수 사이를 인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수에서 춘분까지를 묘로 봐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습니다. 저는 신월인데 입추 쳐서, 자, 원래 이 사이가 신이죠. 그런데 신의 생이라도 처서 이전에 났으면 신월로 적용을 하고, 처서 이후에 났으면 유월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처서 이전에 났기 때문에 신월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겁니다. 자, 이 명궁은 좀 계산할 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명궁은 사실 이거 서양 점성학의 산물입니다. 점성학에 상승궁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상승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그 시간에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별자리가 상승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황도 12궁을 이 과거 오기경천 하운도 상에서 입춘날 자시에 하늘에 분포된 별자리를 딱 보고 궁수 자리가 인에 딱 대입했을 때, 그때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상승궁을 찾으면 그것이 명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점성학은 실제로 관측을 해서 별의 그 별자리의 그 이동을 모두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 명궁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궁은 이 점성학의 상승궁과 거의 일치한다. 명궁과 상승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의 경계선에 태어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긋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일치한다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명궁의 계산은 이렇게 한다. 명궁의 계산할 때 월은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시는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시는 그대로 적용시키고 월만 반절기씩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명궁태원 이거 이제 사주에서 다른 경우보다 없는 글자를 찾을 때는 참고로 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